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와서요. 간략하게 한 줄 평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리고 반도체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바이오는 심하게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먼저 파트너님.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펀더멘털상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시면 물론 이제 일봉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긴 장대 음봉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이 심리적으로 좀 꺾인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디커플링 됐다 하더라도 미증시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증시 장대 음봉에 대한 변화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증시 흐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국내 증시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미증시와 좀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는데 미증시가 강하게 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다. 뭐 이런 네. 관점이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동안에 어떻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청산을 할 건지 롤오버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판단을 좀 장 막판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상으론 전약 후강,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크게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단발적으로 이게 장 막판에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되레 긍정적인 효과로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게임은 오늘 지나고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수급 구임의 영향이다. 단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였을 때 접근할 만한 섹터가 될까요? 첫 번째, 방산 가겠습니다. JP모건에서 방산주 사라 커버를 했죠. 주가 상승 여력이 지금보다 더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갈 것인가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계산기 두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좀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은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장에서 주도주들 역할을 해줬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방어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을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제 정세가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비롯한 이제 아시아 각국이 방위산업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하려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우리 국내 기업, 방산 기업들이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주요 이제 방산주의 PER을 좀 보게 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5배, 그리고 현대로템이 15.6배, LIG 넥스원이 25.5배, 항공우주가 30.08배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산에 대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주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시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조정이 온다라든지 혹은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주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기 관점은 괜찮지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가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주셨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캐나다, 미국과 관세 갈등 요것 때문에 K9 자주포 제한을 했다는 보도 덕분에 일단은 방산주 안에서 신고가가 다수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 팀장님, 이것을 차익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실까요? 저도 앞에서 파트너님 의견과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방비를 얼마만큼 더 많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실적 수주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 수주가 얼마나 주가를 방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흐름으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챙기고 최선우주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최선우주 정보 공개와 함께 어느 정도 진입 가격이 적정한 건지 여기까지 좀 체크해 주셔야겠네요. 순 팀장님 체크해 주세요.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방산 선호주 중에 최선호주는 한국항공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현대 로템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민간 기업에 대한 수주가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과 AI 드론 관련돼서도 계속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항공 전투 체계를 위해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돼서 젠젠 AI라는 회사에 60억 투자, 그리고 팔란티어 쪽과도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밴드를 좀 러프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1차적인 목표가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7만 원 내외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덜 올랐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이 한국항공우주 먼저 체크해 주셨고, 파트너님 네,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저는 풍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봤고요. 일단은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신동 사업이라든지 방산 산업 두 부분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지금 유럽에 대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방위 산업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거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 신동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발생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제한적인 공급 여건 상황까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 상승까지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국내 생산 품목에서 미국에 대한 그 판매 비중이 없고요. 미국 법인 자회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 역시 원료를 미국 내 권역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풍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을 보게 되면 7만 원에서 당연히 7만 5천 원까지 좀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손절가 6만 1천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약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풍산 주목을 하셨고,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국방비 예산 줄인다라는 이슈가 잠깐 주목을 받았는데, 그 국방비 예산 줄이는 대상에 이 탄약이나 탄포 이런 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련 기업들은 반사수의 기대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주가의 흐름이 뭐 그 이후로 아주 강하진 않아서 보지 않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챙겨주시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갑니다. 조선. 예, 좋습니다. 엔진 수주 오늘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수주 딴 거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팀장님 이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예, 뭐 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역시나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쪽 관련돼서 조선 선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선박 관련주들이 우선 먼저 치고 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치고 가고 그리고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다른 쪽도 다 같이 연계돼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31일 날 결국에는 공매도가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좀 지표적인 거를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가 부담 말씀 주셨는데 파트너님 같은 의견이세요? 네, 지금 조선하고 방사는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섹터 내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모습들, 방산이나 조선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도도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나중에 매물 소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재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격 부담 때문에 두 분 다 조선방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주시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시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어디 보고 계세요? 조선 방산주 중에서만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전체 시장 중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못 올라간 쪽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쉬고 있지만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일단 성장성이 이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나 디램 쪽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온디바이스랑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성장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캠이라든지 다양한 저효율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역량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이지만 선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분기, 3분기 정도에 대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반도체 관련 섹터를 이제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종목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종목 섹터들이 있지만 HBM 쪽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던 하나비전 쪽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TC 본더가 결국 한미 반도체 독점 공급으로 좀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는 이 HBM TC 본더를 2원화, 3원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못 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고 하나그룹 중에서도 좀 독점적인 그런 TC 본더에 대한 역량을 2원화, 3원화로 좀 체계가 재편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신선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한화비전이 남모르게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는 77%의 상승입니다. 상승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포인트 체크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트너님, 네. 어디 보고 계세요? 투자자분들에게 권하는 섹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반도체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증시의 그 악화 우려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증시 미국의 영향을 좀 제외하고 그럼 중국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 결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연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8년 동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나왔고 관련된 섹터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한한령이 해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들과 그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결국 5월 달 늦으면 이제 8월 안쪽에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계속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반도체 레거시라든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를 제외한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글로벌 이슈를 좀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한령 해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항상 한한령 해제했을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중국발 매출이냐 미국발 매출이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일단 화장품 화장품 종목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AP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저는 토니몰이나 마녀공장 같은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얼마 전에 마녀공장 그 클렌징 오일 샀는데 예, 제가 실적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섹터가 이 화장품 미용 쪽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체크해 드립니다. 자,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